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iOS 개발자로 계속 성장하는 팁들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큰 내용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커뮤니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치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개발하는 방향이 맞는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 iOS 디벨로퍼스에 들어가면 1000명 이상의 iOS 개발자분들이 서로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올려도 되고 아니면 새로 알게 된 것을 공유해도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인 것 같습니다. 슬랙에 스위프트 사용자 모임도 있습니다. 네, 개발자 동아리를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iOS 개발자 한 분과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료분과 따로 만나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iOS 개발자분들만 모이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좋고, 친해진다면 연락처를 주고받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디프리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발표를 듣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치킨을 먹으면서 개발의 트렌드나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카카오에 취업한 분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해줬던 공부 방법, 취업 비법 등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초반에는 컨퍼런스의 어려운 주제 발표보다 디프리에서 조금 먼저 취업한 선배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스터디 모임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레츠 스위프트 뉴스레터라는 게 있는데요. iOS나 스위프트에 대해 잘 정리된 글 같은 것을 뉴스레터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야곰단넷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개발자로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 커뮤니티 활동만을 해서는 계속해서 실력을 성장시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백조가 물 아래로 다리를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강의나 책을 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개발자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플 공식 문서를 보거나 스위프트 책으로 스위프트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문법이나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스위프트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강의 사이트의 강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프런에 iOS 관련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토레이아웃 강의가 되게 좋았습니다. 부스트 코스나 애드위스에서도 iOS 강의를 볼 수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iOS 강의를 한글로 번역해서 올려놓았는데 iOS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년 유튜브에 스탠퍼드 대학교의 iOS 강의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가 가능하시다면 최신 버전으로 보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네요. iOS 책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요. 꼼꼼한 재은 씨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한 캡처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작성하면 iOS 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세히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전편 책을 보게 되면 iOS 앱을 처음부터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을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동료를 보면 자극이 되고요. 그리고 물어보고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글을 써서 서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줄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은 더 빠르게 서로 공유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S 디벨로퍼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스터디 모집 글이 올라오면은 그 스터디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저도 iOS 디벨로퍼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가입한 스터디에서 3년 정도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직접 모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런의 스터디 모임 모집 게시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배 개발자에게 질문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에서 iOS 개발자가 소개로 작성된 사람들에게 친구 신청을 합니다. iOS 개발자로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페이스북에도 많이 뜨는데요. 한 분이 친구 추가를 해주면은 또 그분의 친구들이 친구 수락을 더 쉽게 해주게 되어서 여러 iOS 개발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블로그에 작성해서 공유해서 그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또한 연결된 선배에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서로 알기가 힘든데요. 같은 iOS 개발자 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면은 나중에 자신의 회사에서 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너무 쉽거나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려봤자 부끄럽고 민망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한 30분 전에 이렇게 정리된 글을 봤다면은 간단히 해결했을 내용인데 못 찾아서 몇 시간 공부하고 조사했다면은 그 내용을 하루 전 자신을 위해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 그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작성한 글을 여러 매체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글에 이런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알게 된 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새로 알게 된 것이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실무를 하거나 아니면 면접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더 부끄럽고 잘못 개발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실수를 하기 전에 지금 알게 된 것이므로 잘 정리하고 수정합니다. 네, 질문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러버덕 디버깅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하고 러버덕 인형에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러버덕 인형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말로 표현하게 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서 자동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야곰단넷이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리면 최대한 빠르게 응답을 합니다. 호의로 질문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고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런 분들에게 빠르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셨나요? 라는 뭐 질문을 역으로 받게 된다면은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이 질문을 함께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고 해결이 되면은 해결 방법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자가 영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얻게 되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개발을 처음 하는 분이었는데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거의 원어민 정도로 영어를 잘 했습니다. 공식 문서와 영어로 된 글들이 술술 읽히니까 코드를 빠르게 작성하였습니다. 코드 또한 영어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해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나 북스 앱의 애플 에듀케이션에서 발행한 무료 책들도 영어가 된다면 읽기 수월합니다. 구글 검색을 할 때도 영어로 된 문서들을 읽기 쉽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색 키워드는 영어로 작성합니다. 같은 내용을 한글과 영어로 검색했을 때 결과의 퀄리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어로 작성하면은 영어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영어로 검색 키워드를 작성을 하면은 영어로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언어 설정을 잉글리시로 바꾸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미닉이었습니다.